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합상담 프로이드 아들러에 대한 상담의 기법 혹은 상담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상담사나 혹은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프로이드 관점과 아들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론보다는 상담 과정과 어떤 기법을 써서 상담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담사들은 첫 번째 이제 통합상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통합상담은 포르시니의 절충적 입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상담자의 감각이 되게 기법보다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법을 써도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순간에 내담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내담자에게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를 감각을 통해서 먼저 알고 각각의 필요한 기법을 써도 되고 감각으로 더 알아내서 상담을 진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 상담을 보면은 한 가지 상담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론적 개념과 기법을 선택해서 적용해서 하는 접근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론적인 개념과 기법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이론만으로는 인간이 복잡한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담자가 호소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인간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이 복잡하니까 한 이론만을 설명할 수 없고, 이런 구체적인 문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형을 보면은 기법적인 절충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입증된 기법들을 발췌한 거예요. 근데 입증된 기법들을 발췌했기 때문에 각각의 기법에 근거하는 이론은 제시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중다 양식이 있어요. 행동, 관광, 정동, 쭈조중 몇 개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기법적 절충을 한 거죠. 우리가 입증된 기법들을 발췌해서 했으니까. 그리고 이론적 통합은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통 요인 이론은 다양한 이론들을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만 해서 공통적으로 모은 거예요. 근데 흑스 통합 접근은 특정 이론적 접근에 근거를 둔 거예요. 거기에 다양한 치료적 접근들을 선택적으로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역동에 중점을 두고 기능자 기법을 활용했다 이런 거예요. 잘 알겠죠? 특정 이론을 근거를 하나 두고 다양한 치료적인 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사는 이런 과학자 실무자 모델이 있는데 이게 볼더 모델을 하는데 연구나 이론이 실제와 함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슈퍼바이저가 이야기한 거예요. 상담에 필요한 실제와 연구 능력을 균형 있게 갖추고 성장해가는 상담사 마음이 흐뭇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상담에 필요한 실제와 연구 및 이론이 같이 간다는 거죠. 실제만 너무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연구도 같이 해야 되고 실무적인 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무와 공부, 연구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력이 높은 상담가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공부를 한 다음에 끊임없는 실제,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도 굉장히 같이 갖고 있어야 제대로 된 상담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를 오임하는 건 연구자 효과라고 하고, 그리고 근거 기반 상담이 있어요. 초록색만 볼게요. 경험적 연구에 의해 그 치료가 입증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도 근거에 기반해서 상담하라는 거죠. 입증된 걸 사용해라. 경험적 연구에 의해서 그 치료가 입증된 방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을 보는데 초점을 맞춘 거는 우리가 상담사 혹은 내담자가 프로이드의 정신 역동, 정신 분석에 대한 상담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어떠한 기법을 쓰는지, 이거는 상담을 받는 사람하고 상담하는 사람이 이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부터 볼게요. 상담 목표는 뭐냐면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성격 구조를 수정해서 자아를 결국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치료 목표가 있는데 이거는 자아를 강하게 하여 현실을 잘 견디게 한다. 근데 통찰치료도 있거든요. 통찰치료는 무의식적인 갈등을 해결하여 성격을 그냥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지지치료가 좀 돼야 된다는 거죠. 자아를 강하게 하여 현실을 잘 견디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담 과정을 좀 볼게요. 상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 상담사든 내담자든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초기 관계를 하는 거예요. 치료적 동맹을 맺는 거죠. 친해지고 서로 소개하고 내담자가 상담자를 좀 신뢰할 수 있도록 작업 동맹을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되게 중요한데 전의의 발달 단계라고 합니다. 상담자는 중립적이고 익명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내담자에게 전의를 유발시키고 유발된 전의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시 상담자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내담자에게 전의를 유발시키고 유발된 전의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의 분석, 이 효과적인 부분은 내담자에게 억압된 감정을 정화시키고 무의식적 갈등의 의미를 통찰해 주는 거예요. 전의 유발 같은 경우는 뭐뭐 했더니 누가 떠오르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떠오르지 않아? 내가 이러는 거 설명하니까 누가 떠오르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전의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 단계는 상담자의 반복적인 해석이고 거기에 저항을 극복을 해서 통찰시켜서 일반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럼 전의가 해결되겠죠? 밑을 좀 볼게요. 그럼 전의는 뭐냐? 내담자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부모 혹은 다른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 상담자에게 동일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내담자에게 전의를 유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전의 유발시키는 게 꼭 전의는 필요해요. 상담할 때 꼭 필요해요. 상담자한테 좀 전의가 유발돼서 그러면 상담자를 이제 과거에 누구한테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 예 한번 볼게요. 어떤 한 학생이 재혼 과정이 있었는데 민호라는 학생이에요. 새 어머니가 왔어요. 새 어머니한테 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상담교사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상담교사가 새 어머니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목소리 똑같고. 이런 상황이에요. 좀 볼게요. 민호는 4살 때 새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재혼한 상담교사에게 이러한 감정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상담교사에 대한 태도는 새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현재 상담교사에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의 발달 단계에서 상담교사가 될 과제는 중립적이고 임명적인 태도하면서 내담자의 전의 감정을 유발시키고 유발된 전의를 내담자에게 상황에 관련된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상담교사는 민호가 상담교사에게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상담교사는 민호의 감정이 새어머니에게 반응했던 것이라고 해석해 줘야 되죠. 이러한 어떤 효과는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감정을 정화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면서 과거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감정에 대한 무의식적 갈등과 의미를 통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해 있죠? 이건 다른 이해예요. 이거랑 별개예요. 이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한 여인이 과거 시어머니한테 시달림을 받았는데 잘림을 받은 거가 상담사나 상담교사랑 상담할 거잖아요. 거기에 전의가 된 거예요. 어쨌든 민호는 새 어머니한테 처벌받은 게 상담교사로 상담받다가 전이가 돼서 상담교사가 이거에 대해서 전이 감정을 유발시켰으니까 유발된 거를 감정도 표현하게 되고 해석을 해준 거죠. 해석. 다시 볼까요? 내담자가 과거에 다른 사람이 느꼈던 감정을 현재 상담자가 동일하게 느껴서 해석을 해준 거죠. 이 해석해준 게 전이 발달 단계. 그럼 역전이는 뭐냐? 역전은 반대예요. 이번에 내담자가 아니라 상담자가 과거에 다른 사람이 느꼈던 감정을 현재 내담자에게 동일하게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담사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랑 뭔가 안 맞아서 헤어졌어. 근데 내담자가 왔는데 남자인데 남자친구가 너무 똑같이 생겼어. 말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가 와서 못하겠는 거야, 상담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담자가 역전이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슈퍼비전을 받던가. 다른 상담한테 의뢰하거나 아니면은 상담사도 이런 역전이 충돌 수 있다는 걸 인정한 다음에 자기 다음 상담에 활용을 하던지 아니면은 이런 공부를 더 세미나나 연수에 참여해서 공부를 더해서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던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이와 역전이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의식적인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 경험하는 거죠. 상담 기법을 보면은 자유현상이 있어요. 자유현상은 자유롭게 떠오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긴 안락 의자도 있는데 이 의자에 누워가지고 퇴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완시키는 거. 긴 안락 의자에 상담자가 머리 뒤에 앉는데 그거는 혼자라는 느낌을 주고 감정,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흐름에 방해하지 않게 뒤에 앉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현상이고 저항 분석이 있어요. 저항한다고 그러잖아요. 저항이 나타나는 이유는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항이 나타나면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저항의 의미를 파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의 원인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변하기 싫으니까 저항하는 거죠. 자아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무의식적인 소원과 욕구, 충동을 유지하고 싶어서예요. 저항의 예에 보면은 상담 시간 약속이 늦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것도 저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해석이 있고요. 해석은 행동의 의미를 지적합니다. 해석의 종류 3가지가 있고요. 순습은 반복적인 해석이고 통찰은 자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깨달았네요. 이런 거. 다음 아들러 보겠습니다. 아들러는 이제 목적론적 존재고 우월추구가 있어요. 우월추구는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런 열등감을 높이고 무능해서 유능을 만든 거예요.
막 다리 다쳤는데, 다리 부러졌는데, 아니면 다리 장애가 있는데, 체육대회나 뭐 올림픽 나가서 메달 땄어. 자기는 다리가 다친 게 열등감인데 이 열등감을 높이려고 더 유능하게 만들어서 메달을 딴 거지. 이거 우월추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러의 최종 목표는 목적의 목적. 최종 목표는 목적을 알면 행동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거죠. 뭐 외관의 꿈을 갖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목적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돈을 훔쳤는데 훔친 이유가 뭐냐? 이 목적이죠. 친구들 오락부를 세지는 거 날 짱으로 여긴다. 이런 식으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들러는 생활 양식을 탐색하는데 과업이 있어요. 이런 쭉 통해서 생활 양식을 탐색하는 거예요. 효과는 이런 생활 양식이 삶의 과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행 발생도 하는데 보통 청소년이죠. 요거 쭉 1, 2, 3, 4번이 있는데 2번만 볼게요. 힘겨루기 단계가 있어요. 이때 비협조적으로 고집이 세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단계가 있는데 동기가 상실된 거죠. 결국 포기할래 이런 거. 비행 발생의 순서가 있고 이 두 가지는 부모가 할 수 있지만 밑에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프로이드도 그렇고 아들러도 그렇고 상담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론은 다음에 성격 심리학에서 하겠습니다. 상담 과정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상담사 혹은 내담자가 한번 인지를 하고 상담사도 이런 걸 좀 인지해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내담자도 상담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상담사가 아들러의 개인 심리치료 방식으로 상담 과정을 하겠다. 그러면 뭐 알아야지 우리도 대처를 하면서 상담을 받죠. 그리고 또 내가 돈을 내고 상담 받는데 알고 받는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그래서 상담 과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형성하는 것. 마음과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진정한 상담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활 양식을 탐색하는데 생활 양식 탐색하는 게 뭐냐. 개인의 역성성을 파악해서 생활 양식을 이해해서 삶의 과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목표인데 생활 양식을 이해하고 생활 양식이 삶의 과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담자의 역동성을 탐색하는 거죠. 이런 부적정한 생활 양식을 파악한 다음에 상당 기법이 있어요. 단추 누르기 있어요. 눈을 이제 처음에 감아요.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하라고 해요. 그거를 O 버튼, 그 다음에 나쁜 생각 하라고 해요. X 버튼. 이거를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 O를 누르고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X를 누르고 중요한 거는 이 떠오르는데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고의 결정에 따라 감정이 창출된다는 거예요. 스피치 심리학이 뭐냐면 숨겨진 목적을 드러내서 이제 행동을 분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동 이면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거죠. 또 하나 증상을 통해 얻는 이익이 뭔지. 예를 들어서 학생이 와서 시험을 봤는데 너무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그냥 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 사항을 침을 뱉어버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부적절한 생각에 침을 뱉어버리니까 이 친구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 이면에 감춰진 목적을 설명하는 거에다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거죠. 악동 피하기는 뭐냐면 상담자를 통제하려는 내담자의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기대와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함정, 그걸 저항이라고 하죠.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상담자한테 안 좋은 감정을 신기고 싶어. 그래서 일부러 막 얘기를 해요. 나는 쓰레기고 나는 개 같은 인간이고 나는 병신이에요. 그럼 상담자는 이거 듣고 이거를 빠르게 간파해서 기대와 다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담자가 그 얘기 듣고 너가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상담하는 거에 진전이 없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마치 모면도지 행동하기는 너는 뭐뭐처럼 같이 해, 뭐 사람처럼 같이 뭐뭐 해, 이렇게 하는 거죠. 뭐뭐처럼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자기간파는 이제 그만 정지신호로 여기고 새로운 적응을 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직지성은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거고 직면은 정면으로 자각하는 거고 격려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들러는 격려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를 보니 생각했군요. 스스로 절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 강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용기를 줘서 삶의 가업을 직면하게 하는 거죠. 오늘은 중요한 건 상담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며 어떠한 상담자를 배운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통합적으로 상담사는 좀 진행을 하고 감각을 키워서 함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상담 과정, 기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숙지에 가야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 100% 이상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담자가 어느 정도의 상담 과정과 기법을 알고 가면 상담자도 더 많은 준비를 해와서 상담을 진행하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